지극히 중에서 물을 갖다 지극히 싫어하는 놈들이 있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물을 좋아하는 놈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놈이 있고 그래요. 양은 어디에 속해요? 네. 양은 그 습기 있는 풀 먹으면 솟아요. 그냥 전염병이 그냥 돌아버려요. 또 있어. 토끼도 그래요. 여기서는 소라는 놈은 뭐냐면은 그 북방이니까 원래 습기가 많은 거야 이게. 이렇게 쇠고기 이렇게 보면은 짭짤하죠. 소고기는 이제 맛이 좀 짭짤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양고기는 어때요? 양고기는 좀 노린내가 나. 그게 이제 노린내라고 하지만 사실은 탄내라고 하면 돼요. 그 탄내나 노린내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자, 노린내나 탄내는 수하고 화 둘 중에서 어떤 기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화죠. 그 사람도 속에 열이 날 때는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달라요. 그게 원래 이제 노린내 같은 게 그런 건데 보통 단내라 그랬죠.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속을 끓이는데 단내가 나요? 단내가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써 이제. 그게 이제 금화기 열려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의 성격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라. 그럼 질병이 어떻게 해서 오고 다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자기 인체에서 찾아요. 그 대자연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게 인체라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찾아야 돼요. 자, 요걸 이제 호랑이거든요. 호랑이가 토끼예요. 호랑이가 토끼를 갖다가 목이라고 그랬어요. 호랑이를 왜 목이라고 했을까? 호랑이를 화라고 하면 안 되나요? 호랑이가 불처럼 일어나는 성질을 본다면 화라고 해야 되는데, 왜 호랑이를 목이라고 했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야죠. 호랑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위험이잖아요. 호랑이 소리 들어봤어요? 호랑이 한번 산중에서 오는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은 호랑이 못 만나잖아요. 근데 동물원에 가면 이제 그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야성이 많이 없어졌어도 호랑이 한번 불잖아요. 속 내장까지 다 떨려 이게. 온 산천이 다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력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목이에요. 목의 성질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갑을 일주라는 사람들은 위험을 갖다가 생명을 알아. 그래서 육식갑자 중에서도 맨 처음에 등장시킨 걸 갑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반대가 뭐냐면 을이에요. 갑이나 을이나 똑같이 목이다 하니까 같은 줄 알아. 하나는 양목인데 하나는 음목이고 달라요. 양목은 뭐냐면 그냥 호랑이처럼 치솟는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목이니까 필목도 목은 목이니까 나가긴 나가요. 똑같이 나가. 근데 이거는 위를 향해서 나가요. 나가더라도 당당히 나가요. 피하거나 그게 없어요. 이게. 호랑이가 피하는 거 봤어요? 당당하게 나가지.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실리가 있느냐면 이게 더 실리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땅을 기어가는 이제 동글식품 같은 거 그런 게 맞다고 보죠. 글자 자체가 이걸 을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나가다 뒤로 물러서서 또 나가는 거야. 이게. 그냥 쭉쭉 나가는 게 아니고
갑은 보세요. 이게 태양인데 태양이 밑으로 그냥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냥 꾸불꾸불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비춰져 버려. 받건 안 받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러면 나아가다가 뒤로 바꿔서 또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갑옷갑이라 하죠. 갑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방패라게 전장터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목의 성질이 보통 뭐냐면 어질인 자죠. 어질고 부드럽고 도매 성질이니까. 도매 성질이 뭐냐면은 품어주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 같아. 가을의 성질은 뭐냐면 품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가을은 무조건 쳐버려야 돼. 왜냐하면 치지 않으면은 더러운 것까지 다 품어줘야 돼. 이렇게 축전이니까 다 품어줘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를 갖다 경이나 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차가워. 치는 성질이 강해요. 그런 성질이 없으면 또 일이 안 돼요. 이거는 다 품어주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 좋은데 다 품어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여기서 많이 들어요. 목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 중에서 을이 좀 더 심하겠지. 근데 봄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실속이 있어요,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그냥 씹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 실속은 금에서 차지하죠. 그러니까 금을 갖다 단단하다고 하는 것이 그 실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를 금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빨라, 이게. 이해타산이 굉장히 빨라. 이 사람들은 이해타산하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지닌 사람이 목하고 금을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적합할까요? 목이지. 금은 참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타산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건 금이 하는 역할이에요. 추진력은 목이 있는 거지 금은 추진력이 없어요. 서방인데 이미 날이 저물었잖아. 날이 저물었을 때는 가려고 안 해요. 날이 저무는 데로 가긴 어딜까 이제 자야지.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거의 다 보면 그래요. 이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공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면 큰 일꾼이지. 그래서 목은 반드시 금의 기운이 필요한 거고 금은 반드시 또 목의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주 볼 때는 목은 목으로만 봤어요. 지금도 다 그래. 옛날에 아니라 지금도 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토끼거든요. 호랑이하고 토끼 똑같은 목이지만은 대조적이잖아. 이놈은 맨날 도망다니기 바빠 안 돼. 근데 깨끗하잖아요. 토끼 그러면 우선 그 동산에서 뛰어노는 흰 토끼 그걸 연상하잖아요. 그 토끼 참 재미있는 건데 우리 민족은 토끼하고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그 토끼가 어디서 살아요? 저기 조다 속에 토끼가 방아를 뜯잖아요. 이렇게. 무슨 나무 밑에서? 개수나무 밑에서. 근데 개수나무야. 개수나무? 이렇게 목하고 쌍톡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월계관 만드는 거예요. 왕관 만들 적에 이 나무를 써요. 이렇게 개수나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한 나무예요. 근데 그 왕이 토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토끼는 나약한 짐승인데 토끼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달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토끼는 뭘 같은 거냐면은 좌오묘유할 적에 여기 있잖아요. 정통방에 있어. 정통방에서 뜨는 게 태양이잖아요. 네. 그 옛날부터 토끼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놈이 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얘가 일로 가고. 그러니까 태양이 지는 곳이 어디냐면 달이 뜨는 곳이죠. 또 달이 지는 곳은 태양이 뜨는 곳이야. 그 음과 양은 서로 극과 극이니까. 음이 닿으면 그 양이 뜨고, 이제 그렇게 숨바꼭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토끼가 달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달 속에서 뭘 하냐면 떡방아져요. 떡방아가 뭐냐면 덕방아였죠. 큰 덕자. 덕이 떡이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저다 속에 기스노 막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내고, 은도끼로 찍어내. 이렇게 또 금도끼로 다듬고, 하나는 찍어내니까 양쪽이 메꿔야 되죠. 다듬는 거는 음정이 메꿔야 되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양친부모 모셔다가, 양친부모를 그동안 안 모셨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있대. 그럼 그 양친부모가 뭐예요? 그게 천지야, 우리는. 그게 뭐, 우리는 지금 천지하고 같이 산다면서 천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맨날 부모하고 같이 살아도 부모의 뜻을 몰라주면 같이 안 사는 거거든요.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뜻을 알아서 잘 모시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까지 이유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우리한테 몰려고 하는지 그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요.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가요? 인간밖에 몰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 같은 거 다 파괴하고 강바닥도 다 파버리고 말이에요. 저 강바닥도 모래 다 없애잖아요, 지금요. 큰 재앙바닥이에요. 모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 그럼 강은 스스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저 4대강 사업하는 거 말이죠. 진짜 후손들한테 큰 재앙이야 지금. 그냥 깨끗하게 하는 선에서 끝나면 돼. 오물이나 치우고. 근데 그걸 좀 다 모래를 파버려. 그렇게 무지한 거라 이게 지금.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다 우리하고 똑같은 생물체인데. 자, 요거는 용이죠. 용은 아까 여기 조가비가 발을 갖다 이렇게 내밀려고 하는 그 상태라 그랬어요. 즉, 돈이 발을 내민다는 거는 조개는 돈이잖아요. 돈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준비야. 그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토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건 뱀이라 그러죠. 근데 뱀을 왜 화라고 했느냐고 얘기해요. 그 용을 갖다가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토는 중매하잖아요. 이렇게. 중매하는데 뭐하고 뭐를 연결시켜 주느냐 하면은 목하고 화를 연결시켜 준다고 얘기해요. 목하고 화를. 근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반드시 상대방에 있는 신하고 유의 그 작용이 없으면 안 돼요. 자도 마찬가지예요. 사하고 오의 작용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산모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는 축이 그 역할을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건 바탕을 깔아준 거고 축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은 이잖아요. 이거하고 합해서 3이 되는 거예요. 1, 2 합해서 3이 됐어요. 또 1이 여기 5가 있잖아요. 5가 7이야. 1하고 7하고 합해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축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4하고 5를 갖다가 여기하고 접목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의 기운하고 화의 기운을 접목시키면 목이 돼버려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축이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화로 하학에서는 신유가 상대방이 신유잖아 이게. 금의 그 어떤 대대작용이죠. 근데 그런 걸 받게끔 해주는 것이 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거는 이제 2잖아요. 여기 7하고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얘가 2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어떤 수가 필요해? 4죠. 10인데 이제 10은 제하는 거니까. 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4가 금이잖아. 유잖아요. 네. 또 얘는 얘가 7이 되려면 또 4가 필요해. 또 얘가 12가 되려면 9가 필요하죠, 이게. 여기다가 9를 더하면 7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4하고 9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에는 4하고 9이 반드시 같이 대대적을 하게 해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살을 갖다 뱀이라고 했는데, 뱀을 왜 화라고 했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뱀하면은 불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근데 불을 갖다 배치를 시켰어. 그럼 이거,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쥐는 물에 빠지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생쥐라고 했더니 그런 말 그냥 남지 않아요. 아니 빠진 게 뭐 쥐만 빠져. 근데 아마 쥐가 빠진 게 이렇게 보기 싫었던 모양이야.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없으면 또 안 돼. 그 부족한 걸 보충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뱀은 냉혈동물이라고 해요.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원래. 차가운데 그걸 갖다가 난방에다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뜨거운 난방에다 배치한 것은 뭐냐면은 차갑게 데치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일수 이렇게 물이 많은 걸 알아요. 물이 많은 걸까요? 물이 많은 거는 돼지예요. 164 쪽에 돼지가 이렇게 해잖아요. 그 해? 이렇게 해서. 돼지가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많이 처먹는다는 얘기예요. 음식물은 전부 다 물질이잖아요. 돼지하고 쥐의 그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부지런해. 쥐처럼 부지런한 점은 없어요. 돼지도 부지런해. 근데 쥐는 저축을 하죠, 이렇게. 현장에서 처리 안 하고 물고 와서 이렇게 쌓아둬, 이렇게. 그러니까 일지에 자가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호랑망탕 쓰질 않아요. 내가 그래. 내가 가짜 해주거든. 근데 그건 맞아요. 한번 보세요. 요놈은 싸도.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뺏겨.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은 현장에서 처리를 해버리죠. 보는 대로 그냥 쩍쩍 없애버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가 또 용이한 거야. 근데 뭔 미래를 설계하는 거는 자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니까. 일은 뭐냐면 첫 번째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적은 거예요. 물을 또 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이름 양이잖아. 양이 처음에 태어나야 되는데 물이 많으면 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싫어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속에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육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쥐의 성질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서로 상반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놓고 볼 적에 돼지고기가 굉장히 짜요. 돼지고기가. 그래서 그 돼지고기는 사람 몸을 물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병 먹고 쳐요. 각오하고 먹어야 돼요.
다른 고기도 원래 암 환자는 고기 자체가 좋지가 않은데 특히 돼지고기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2지의 어떤 그 이치를 조금 이렇게 알고 보면은 산물이 다 보이게 되죠, 이렇게요. 그럼 저절로 병 고치는 요령도 나오고 보이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장벽에 연결되고 그런 것이 다 나와요. 이제 이게 육기 공부할 적에 또 나오겠지만은 요거는 그 자오, 자하고 오가 만나면 이제 소음분화라고 해가지고 인체를 갖다 따뜻하게 살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심장하고 심장으로 통하지. 심장하고 심장, 죽은 대로 기가 이렇게 돌아가요. 기하고 말의 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약하다 했을 때는 심장이나 신장을 갖다 다뤄주면 돼요. 심장경이나 신장경.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다뤄주면 돼요. 그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4, 그 다음에 5, 미, 신, 유, 술, 회. 오는 이제 말이라고 했는데 숫자로만 하자면은 7하죠. 이건 10호고 신은 양이니까 이제 9죠. 9금, 4금, 5소, 이건 6소.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네. 이제 어떤 건 양이 되고 홀수가 되고 어떤 건 음수가 되고 하면 그것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간단해요. 자축음이 할 적에 자부터 시작했는데 항상 양부터 시작을 해요. 자를 갖다 양이라고 보세요. 그럼 축은 음이야. 이는 양이죠. 묘는 음이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축은 음이니까 빼버리고 임이 양이니까 자인. 그 다음에 묘는 음이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진이죠. 자인진이 양이에요. 3양이에요. 자인진. 그렇게 더해야 돼. 그 다음에 자인진 오신술. 음을 다 빼버리고 또 음만 따지자면 미삼의 축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인진 오신술, 미삼의 축해로 이제 그렇게 더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오가 양이거든. 자인진 오 했으니까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기 때문에 그런 글이지만 7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말이거든요. 그 숫자가 10개가 있는데 불의 역할은 뭐냐면은 모든 걸 밝게 하고 뜨겁게 하고 밝게 하는 것은 목도 밝게 하는 거예요. 화만 밝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같은 밝음이라고 해도 목하고 화의 차이는 화는 열기가 있어요. 목은 열기가 없이 밝게 만든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주를 봐도 갑하고 을은 밝은 거예요. 성격이 밝아요. 근데 열기는 없어요. 근데 병하고 정은 열기가 있어요. 열기가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도 두 가지예요. 살리는 불이 있고 죽이는 불이 있는 거예요. 양하고 음하가 있는 거예요. 목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나무가 있고 죽이는 목이 있어요. 살리는 목은 양하, 음하지. 죽이는 목은 이제 양하라고 해요. 그 간목이 스케일이 크죠. 네. 그리고 힘이 강하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 그 큰 나무가 하나 살아려면은 그 주위에 있는 게 잡초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누가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어진 덕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만히 있었으면 원래 검사로 출발했었거든. 그러다가 사형 왜 그걸 그만두느냐면은 사형을 갖다가 직접 참관을 해야 돼. 사형식 집행하는 걸. 그걸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바로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그래도 1년 채워라 그래서 1년 후에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그건 어진 거예요. 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화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는 화가 있고 살리는 화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살리는 화는 뭐냐? 그거는 인체를 갖다 비유하자면은 인체 체온이라고 써요. 항상 일정한 체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분화예요. 그게 이화예요. 그게 사화예요. 아까 말한 이 사화. 그럼 오는 뭐냐면은 열기를 말하는 거죠. 뜨거운 태양 있잖아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은 죽이는 거예요. 툭툭 찌잖아요. 시험이잖아, 시험. 그 새 있잖아요, 새. 재련새 가면은 불이 아니면 그게 녹지가 않아요. 그 용광로라 하죠. 그건 이화가 하는 역할을 안 못해요. 이화는 그거 못해. 그건 칠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지. 강력하지만 끈기로 보자면은 이화를 또 못 당해요. 심장은 2라고 해야 돼요? 7이라고 해야 돼요? 심장도 풀이잖아. 7화. 2화라고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일정해요. 이 심장은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식었다가 푹 빠졌다 그러면 그 집안 풍비박산돼요. 아버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 이제 엄마가 그러면 이제 비빌 언덕이 없어져 버려요. 심장이 어머니거든요. 심장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어때요? 그럼 인체에서. 그것도 찾아봐야지 그러면. 뇌야, 뇌. 뇌가 아버지예요. 인체에 치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있죠. 뭘까요? 그거는 스트레스, 열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떤 그 스트레스 받으면 확 치밀어 올라. 그게 칠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삼초라고 그래요. 오장육부에서는. 칠화를 갖다 맡아보는 장기는 없어질래요. 왜냐면 그건 본래 없는 거야. 누구인지 알아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생수가 1, 2, 3, 4잖아요. 그것만 있는 거야. 6, 7, 8, 9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거는 5행이 붙으니까 이렇게 형상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지 본래 기본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4개를 다 푸는, 벌남자니까 4개를 다 푸는 게 그게 사람이야. 근데 요 놈이 본래 있는 거지만 5가 없으면 형상으로 드러나지도 않아. 그래서 반드시 5행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5를 통해서 6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재밌어. 자, 말이죠? 말은 양기가 강하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대야죠. 말이 양기가 강한 증거. 잘 달리잖아. 달린다고 하는 것은 양이지. 소는 잘 달리나요? 아니요. 소가 달리는 거 보면 웃기지 좀. 벌써 보기에도 웃기잖아요. 말은 날렵하잖아요. 원래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생긴 대로 놀고 꼴값 하는 거. 꼴대로 갚하고. 그 말이 진실이야. 이제 꼴값 하는 게 원래. 그래서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거예요. 40까지는 이 얼굴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왜 40까지를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40이 되기 전에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이 돼야 그래도 좀 뭔가 아는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40이 안 된 사람이 뭘 한다고 깜짝대고 그래. 40이 뭡니까? 4가 4방에 10이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면 10은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하나가 음이고 하나가 양이잖아요. 근데 요게 5잖아요. 네. 5 하니까 11이 있잖아요. 사방에 10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음 모양이 양 모양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즉 사방에 있는 음양의 이치를 갖다 온전히 통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40이냐? 40은 5, 8이 40이에요. 그럼 뭐냐? 이게 8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네모는 사방이고 사방에 있는 8개를 갖다 이렇게 한 대 모아놓은 게 4라 그랬잖아요. 그게 음량으로 가는 게 8이 된 거고 그게 전부 다 5행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5, 8이 40이라. 그러니까 4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갖다 많이 연구해봐라 그랬잖아요. 5, 8이 40도 되고 또 10 곱하기 4도 되고 또 2 곱하기 20도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10이 4방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5가 4방이 충만하면 뭐예요? 20. 그건 20이잖아요. 이거는 사상수요. 사상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말하는데 태양은 원래 이거잖아요. 이게 6이야. 이게 하나가 3이니까. 요거는 4라 했잖아요. 요거 하나가 2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2, 3 합하니까 5. 요것도 2, 3 합하니까 5. 요게 사상이라 했잖아요. 지금. 다 합하면은 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잖아요. 모든 것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20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20세가 돼야만 성이 돼요. 20세가 됐죠. 이게 이제 20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은 하늘의 사상이 이제 완성된 거죠.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면은 40이 안 되고. 그러니까 40이 뭐냐면은 천지의 사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인간의 사상은 저기 들어가질 않아. 그 인간의 사상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60이 되겠지. 그걸 환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60이 돼야만이 이승이라 그랬어요. 공자께서는. 그때 비로소 귀가 열렸어요. 이제. 이 눈하고 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차원이 높으냐면 귀가 더 높은 거예요. 왜 그래요? 생긴 대로 봐봐. 이제 귀는 옆으로 벌어졌어요. 이렇게. 눈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눈은 육신이 하는 거예요. 옆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 눈은 앞밖에 못 봐.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철이 들든 거예요. 이건 빛을 보는 거거든요. 색을 보는 거. 색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눈을 위주로 살아가면. 근데 이건 뭐냐면 옆에 사람 소리를 듣는 거죠. 옆에 사람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훨씬 성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차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이 귀가 커요. 보세요. 전천하에서나 유신이가 이렇게. 그놈들은 두상이 크잖아요. 동양 사람보다 두상은 큰데 귀가 작아. 이따 가면서 한번 보세요. 동양 사람은 두상은 작지만 귀가 커요. 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느냐면은 돈은 동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서양 사람은 이 생긴 게 앞뒤를 길어요. 이렇게. 유신이 닮아봐. 난 유신이 봐서 앞뒤를 이렇게 길어. 근데 동양 사람은 옆으로 벌어졌어. 이렇게. 그게 달라져. 그러니까 그 전장터에서 이렇게 유골 있잖아요. 딱 보면 이게 동양인지 서양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60한가 60에 이르렀을 적에 비로소 인간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은 인간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조금 알았어.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아주 인생을 몰라요. 6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론 단명했으니까 그랬겠지만은 환갑을 제일 큰 잔치로 여겼잖아요.
환갑. 갑이 다시 왔다는 얘기잖아요. 갑이. 이제 그 둔갑, 환갑, 이제 전부 다 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둔갑이라는 말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거. 이제 김은능 박사 한 건데, 그거는 나중에 또 알려가고. 자, 그 다음에 미. 양이죠, 보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1하고 10을 퍼뜨리는 거죠, 이제. 태극과 구국이잖아요. 요거는 뭐냐, 엄마하고 아빠야, 이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자식이 나와서 지금. 그거를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야, 이거는. 축에는 이게 빠졌잖아요. 같은 시기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미를 갖다가, 그 지지로 깔고 있는 사람, 일주에서 그 사람, 이렇게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마무리를 잘해요. 일이 들어갔으니까. 10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양.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은 물을 싫어한다 했죠. 물을. 왜 물을 싫어요? 미를 갖다가 여기 자, 오. 여기에다가 미 이렇게 했잖아요. 요게 이제 계절을 24절기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했어요? 이게. 요거는 자는 동지고, 요건 하지. 그럼 요거는 하지 다음에 입춘. 동지 다음에는 입춘이지 이제. 동지 다음에 원래 소환대한, 입춘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입춘은 아니지. 이제 신정로 가야만이 입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여기는 그런 굳이 말하면 이제 소서 대서 해당해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근데 원래 여기 오가 하지라고 하지만은 하지 소서예요. 여기 대사하고 입수하고 이제 그렇게 갇히는 거예요. 여기 12개이기 때문에 2개씩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지하고 소소하고 갇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동지하고 소한, 대한 입춘이지 여기는. 그러니까 축이 입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입춘이 시작이고 입춘의 적정 이런 게 인이지. 그러니까 인에서부터 싹이 났잖아요. 그걸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싹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형세를 일컬어서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싹 있잖아요. 얼마나 여려. 그러기 그 땅을 뚫고 올라와.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 땅하고 그 가녀린 그 싹하고 맞짱 한번 떠보라. 게임도 안 되죠. 근데 싹이 뚫고 나와. 그거 뚫고 나오는 그 힘이 그게 호랑이에요. 그걸 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에 지지, 일주 지지가 인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강해요. 그 기세가 굉장히 강해. 더군다나 지지가 이제 지지가 아니라 천간이 같하고 지지가 인이라고 하면은 이건 천지가 좀 더 무판이잖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진취력이 뚜렷하죠? 이 고집 못 꺾어서 이런 사람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잘 이렇게 앞에서 선도를 해줘야지 자꾸 못하게 막잖아요. 치열하게. 같은 갑이라고 해도 갑자는 또 달라. 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좋지 이것도. 뭐냐면 수생목하잖아. 땅에서 하늘을 갖다 자꾸 보태주잖아요. 하늘에서 땅을 보태주는 게 있고 땅에서 하늘을 보태주는 게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사야. 그렇게 큰 고난 같은 게 없어요. 스무스하게 흘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갑자는 육식갑자의 첫 번이잖아요. 첫 번인데 처음부터 고난에 처음은 어떻게 돼? 처음에는 잘 굴러가게 만들어줘야 돼. 맞아. 처음부터 엄청난 시를 안겨주면 누가 그러지를 돼. 미는 입추라 그랬어요. 가을로 적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이 목자고 예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목사님은 목자고 우리는 어린 양인데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을 내세우는 건 좋죠. 그렇게 하는 건 좋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양을 이렇게 쓰죠. 요거는 본래 이제 뿔을 가지고 양에 그러니까 얼굴과 이제 발을 가지고 양이 이렇게 서 있는 거 앞에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서양 동양한 쪽에 여기다가 삼수변을 붙인 거예요. 이 양하고 물하고 그걸 붙이니까 동양 서양이 되어버려. 왜 그럴까요? 만든 그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때는 그 양을 가르친 게 아니겠죠. 근데 그 양하고 연관이 없다고 보면 또 안 돼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시작이잖아요. 부천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정확히 나눠지잖아요. 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5에서부터 부천이 시작을 하죠. 후반기에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인 시작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건 양이기 때문에 양은 뭐냐면은 전부 다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꽃게에 들고 나서 파헤치고 막 그래. 근데 음에서 그 형상이 들어가는 거야, 항상. 음이 살리면 하는 거야. 그 미회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기 이제 양이라 했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볼 적에 동방에 있느냐 서방에 있느냐가 얘기해요. 요게 기준이, 충미가 기준이라 그렇게 보면 이제 동방에 있느냐 서방에 있느냐. 근데 삼수변을 붙였느냐면 그게 하도낙서 용감이잖아요. 요거 점 하나는 뭐냐면 점이 글자라고 그 전에 얘기 안 했나요? 주라 그랬죠. 있을 주자, 또 별 주자. 망망한 그 우주 한 가운데서 뭔가 생겼어. 처음에 거는 하늘에 생겼고, 땅에서 생긴 거고, 이게 사람한테 생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든 걸 만든 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수변이라고 한 거죠. 이게 무슨 물이야. 물을 말하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천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천자가 맞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양의 시대가 왔을 적에, 미의 시대가 왔을 적에, 하도, 낙서, 용감이 하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추할 적에도, 입추도 이렇게 쓰죠. 이게 본래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추자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게 좀 벼가자거든요.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거북부자를 약자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합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본래 가을추의 본자예요. 그리고 거북자를 왜 썼을까요? 낙서가 거북판이잖아요. 낙서. 지금 이렇게 좌우 묘역에 전된 낙서판이에요. 좌우 묘역에 전된 낙서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거북이야. 거북이를 구워 먹는 거지. 그럼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구지가라고 이제. 구지가라는 걸 잘 몰라요. 미두로 만든 최초의 가사. 그 신라 때에 생긴 거잖아요.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써요? 너를 구워 먹겠다 그랬어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식성도 이상하죠. 거북이도 좀. 그럼 그 거북이가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약속하는 나는 거예요. 물질 문명. 물질 문명이 머리를 내밀으라는 얘기예요. 즉 죽지 말라는 얘기야. 그 머리를 어디로 내밀으라냐면 일로 내밀으라는 얘기예요. 남방으로 내밀으라 그런 얘기야. 근데 서방에서는 아니 저기 물질 문명에서 어디로 내밀어서 머리를 북방으로 내밀었잖아. 자, 이걸 갖다가 불이 여기거든. 이 속에 불이 있거든 지금. 이쪽으로다가 머리를 돌려내니까 자를 이쪽으로 돌려라 한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너를 부어먹겠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억지로라도 내가 끄집어내서 들속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알고 있었어. 이게 지금 개벽이 있죠, 지금. 개벽이 뭐냐면 북이 남으로 가고 남이 북으로 가고 동이 서로 가고 소가 동으로 가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막 전부 다 뒤집히는 게 개벽이에요. 지금 증산도나 대승지에서 말하는 개벽은 지축이 이렇게 틀어졌던 게 그것도 뭐냐면 여기 축하고 미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제 요 자리로 축미가 이렇게 돌아와야 된대. 그렇게 하는 것이 개벽이다. 그 여기서 요만큼 틀어진 게 요게 지축이 틀어진 거네. 요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23도 5분이라 해요. 그러면은 이게 12개잖아 지금. 12개면은 360도잖아 이게. 그럼 이게 왜 23도분이야? 굳이 도수로 말하자면은 이게 왜 23도분이야 또? 30도가 돼야지. 30도라 그러면 그런 대로 인정을 하겠어. 도대체 맞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충미는 이게 지축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조금 아까 지지에 대한 것을 살펴봤잖아요. 살펴보니까 그게 무슨 지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음양이 육계를 타고서 이렇게 흘러간 거고 삼시 동산한번 이렇게 흘러간 거고 그걸 얘기한 거지 지축이 틀어지고 뭐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거기다 얽어매봤어 이렇게 처음부터 억지가 된 거예요. 그게 우주변의 원리야. 한동석 씨가 쓴 거. 그걸 또 대단한 책이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이놈의 역학이 이 땅에서 엉터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 더 그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은 자축인이 천지인을 가르쳤다는 그 사실을 또 모르거든. 아까 여기 자하고 축가였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그럼 자는 하늘이야. 천축이잖아요. 지는 지축이잖아요. 그럼 자축은 천하고 지가 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축인, 인묘, 여기 인하고 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인하고 천이 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천이고 축은 지고 인은 인이잖아요. 지금. 그 천지인으로 흘러간 거예요. 천지인, 자축인. 그러니까 묘도 천이야. 그럼 이제. 묘도 천이고 진이 지죠. 사가 이제 인이야. 그렇게 천지인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게 12지지인데 그건 무슨 지축이지? 그럼 지축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축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축을 지금 남극하고 북극을 연결하는 그걸 지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축은 진술축이잖아요. 4개가 있는 거예요 지축이.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간 거고 하나는 옆으로 간 거고 그 십자가는 이제 6개 그렇게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얘기인데 이거는 물질적인 그 남극이나 북극이나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그렇게 얽어매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읽을 때는 그럴 것도 같아 이렇게 보면은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고 나면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미토 양은 그 10하고 그 속에서 1이 남아서 그걸 하나는 엮었잖아요. 엮으니까 열매가 됐어요. 그걸 만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 갖고는 안 돼요.
오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10토로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 이건 원숭이죠. 원숭이하고 한짝이 뭐죠? 반대편에 있는 게 인신사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이죠. 호랑이지. 그 호랑이는 위험의 상징을 했잖아요. 그 반대편이 이게 원숭이야. 위험이 있어 없어요? 원숭이 보고 야 대단하다. 무섭다 그런 사람 봤어요. 까불까불된다 그러죠 원숭이는. 좀 미신이 땅에 떨어진 그걸 가르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재주가 많은 거야. 여러 가지를 하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게. 어떤 한 가지 분야에 태산처럼 이렇게 딱 서 있어 봐. 그게 위험이거든. 이거는 말이죠. 그러지도 못해. 이것도 저거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재주가 많아 이제.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라죠. 그거 보면서 말이야. 진짜 가서 확인했어. 진짜 빨개. 근데 똥구멍 그런 게 아니야. 얼굴도 그래. 근데 얼굴 빨갛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또. 근데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눈에는 엉덩이만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해 맞는 거예요. 그게 개벽의 이치거든요. 근데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엉덩이가 빨간 건 원숭이야. 그 조물증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조물증 기질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제. 그렇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금하여 여기라. 원숭이는 이제 금이잖아요, 신금. 엉덩이는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에, 금의 끝은 불로 들어가야 돼요. 불로 들어가자면 어떻게 돼요? 재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낫으로도 못 만들고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신이 이제 일로 가고 오가 서방으로 보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재주를 버리는 거야, 바로. 그래서 원숭이 재를 버리는 또 서방에 있던 이 신이 용담 때는 정동방으로 올라요. 이사하거든요. 정동방으로 이사할게요. 그 원숭이가 동방으로 갔잖아요. 그 동방은 목이죠. 서방은 떨어지는 것이고 동방은 태양이 올라가는 것이야.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왔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왔는데 신담이 누가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후천은 여기 다리 정을 따라. 그러니 10열이 되겠죠. 그 전문경이 무신 낙이라고 했어. 10열이니까 맨 꼬라비가 되어버렸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어.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는 거지. 나무에 올랐던 원숭이가 10열로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다. 그 얘기를 재주 많은 놈도 언젠가는 이제 미끄러질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재주 많은 놈이 뭐냐? 그 양금을 가지는 거예요. 금에도 음금하고 양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음금이 유잖아요. 그럼 닭하고 원숭이 성질을 비교해보세요. 닭이 더 쉬우니까. 닭이라는 놈의 특징이 뭐죠? 시간을 알리고 물론 그렇죠. 알을 낳잖아. 알을 낳죠. 알은 열매잖아요. 즉, 정신적인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열매를 불어오는 존재가 닭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 패백에 닭 같은 게 올라가죠. 닭을 뭐하러 오냐고요? 알을 많이 낳으라고 얘기해요. 자식 많이 낳으라고 얘기해요. 또 알은 자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도 가르쳐. 한 가지 질문할게요. 12가지 뛰잖아요. 새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 나는 새. 닭새. 닭새라. 이게 무슨 제예요? 개복개. 네, 개국개인데 여기다가 이제 세조자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닭개자예요. 세조자는 이게 부수예요, 원래가. 근데 요걸 붙이면 이게 개국개자가 아니고, 개국개자 이게 성수변을 내주는 거고, 요거는 해라 그래요. 해. 무슨 해냐면 어찌해요. 그래서 이제 고문을 보면은 요 해자가 들어간 거 뭐냐면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닭개자잖아요. 네. 닭이 어떻게 새냐 그런 분들. 지금 천봉신이 닭새라고 그래서 이렇게 듣잖아. 닭이 왜 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새가 없으니까 대신은. 12지지에는 새가 없어요. 하늘 짐승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딴 짐승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라. 그 인천에서 말하니까 그럼 물고기는 해당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 물고기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것도 역시 땅이야. 물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건가. 여기에는 하늘 짐승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천간으로 가야지.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건 그 원칙을 넘으면 안 돼. 닭은 새가 아닙니다. 새들이 흉내를 잘 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새 특징, 새란 닭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간을 알려줘. 제일 큰 그 기능이 뭐냐면 시간을 알려줘요. 지금도 시간 넣는 것에서는 훌륭한 역할을 해요. 시간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철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을 모르면 철부재예요. 철부지라 하죠. 철부지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닭이라는 거죠. 닭이 새가 아니라고 한다고 금방 치는 또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이제 끝까지 화내고 개술이죠. 이건 뭐냐면은 요거하고 이제 무자죠. 이게 본래 무성하다는 의미가 있죠. 이제 요거는 무성하다. 무성한데 거기다가 한예자를 집어넣으면 술이 돼요. 즉 무성하게만 했지 무라고 하는 것은 실속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무는 실속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일주에 무하고 기가 드러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본래 흙이잖아요. 토잖아. 토는 뭐냐면 실속이 없어요. 중재를 잘 해주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내서 봉사를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무는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를 돌보질 않아. 그러니까 일지가 무인 사람들은 가정을 통한 사는 경향이 많아요. 기는 여자가 기는 진짜 좋지가 않아. 살림도 잘하고 비위도 잘 맞추고. 남자가 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남자는 무가 좋지. 그 대신에 뭐냐면은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에 열매가 맺은 게 뭐냐 요거예요. 입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술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술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진하고 술이 한 짝이잖아요. 진술이. 진하고 술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물이라고 해요.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토라고 하자면 오행으로는 금에 속하는 거거든요. 금생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진하고 술이 이렇게 마주치면 진술, 태양, 한수기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래요. 진술. 12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것만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책이 몇 권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딴 걸 못하니까. 근데 사실은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제일 재미있고, 예를 들어서 개를 해요. 그러면 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를 갖다가 이렇게 술에다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인데 그 질문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개라고 하는 놈은 조금 아까 이렇게 붓 속에 이제 일이 들어간 것처럼 개라고 하는 놈은 어떤 그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개는 지키는 역할을 해요. 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충직이에요. 주인이 잘 믿을만 하면은 이것처럼 믿을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그런 특징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갖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이라고 했잖아요. 금이기 때문에 개고기는 물이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또 물이 많고 물이 없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름기가 있고 없다 그 얘기예요. 물이 많은 사람은 기름기가 많은 거예요. 통통한 사람들은 기름기가 많은 거지. 기름기는 결국 뭐냐면 물기거든요. 이게. 물기를 갖다 흩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럼 개는 날씬하잖아요. 날씬하다는 얘기는 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물기가 없느냐면 술이니까. 술은 뭐냐면 서리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물기를 전부 다 말려버리는 게 술의 특징이에요. 물기를 말려버리는데 진하고 적용을 안 받잖아요. 진하고 이렇게 서로 맞붙이지 않으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요 진은 달로 따지면 몇 월 달이죠? 정월달이 인월이잖아. 네. 2월이 묘야. 진이 3월이잖아. 3월고 비가 많이 온대. 3월. 그래서 한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많아요. 그 영향을 이제 받거든요. 들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마주치면은 불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모든 생명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기본은 진하고 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태양이라고 이제 육경 중에서요. 그래서 5, 6자적인 다시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12지지를 지금 얘기를 해봤거든요. 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간도 갑을 이제 이건 아까 했잖아요. 갑은 단단한 거예요. 갑옷이라고 했잖아요. 태양이 쭉 길을 갖다 밑으로 내려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나아가다 후퇴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